자, 이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 보세 화물 관리예요. 보세 화물 관리. 그래서 얘도 좀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세 화물. 자, 물품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자, 해외에서 물품이 여기 우리나라 하고 해외에 있는 수출자가 우리나라에 물품을 보냅니다. 보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보세 화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제 배 또는 항공기에다가 물품이 적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선사가 있을 것이고 선사 또는 항공사에다가 물품을 취합해서 주는 포워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콘솔업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게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여기서도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겠고 수출 신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되면은 여기 이제 여기도 보세고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보세고에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선사 또는 포워딩이 서류를 마감시켜요. 뭐냐? 여기서 어떠한 인보이스, 수출신고 필증도 있겠지. 해외에서도. 그 다음에 물품을 실은 목록. 이게 뭐라고 본다? 적합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매니페스트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선사하고 이제 선사항공사 이제 포워딩이에요. 여기에 실린 물품에 대한 명세입니다. 명세입니다. 명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품을 실쳐 그리고 이때 매니페스트를 이때 우리나라한테 보내줍니다. 이쪽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한테 매니페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선사 포워딩도 적합 목록을 제출하고 자 그러면은 물품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세관은 이제 어떤 물품을 실은 배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전 적합 목록 제출 제도예요. 사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적합 목록을 제출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나라 세관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총총 올 겁니다. 총총 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항공기는 기장이고 배만 볼게요. 선장이 있죠. 선장. 그러면은 선장은 이제 그 우리나라 세관한테 뭐 하냐? 자 우리 이제 입항할게요라고 입항 보고를 합니다. 입항 보고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그래 들어와라고 해줍니다. 들어와라고. 그러면 이제 물품이 배가 이게 접안을 하겠죠. 그러면은 물품을 내리기 전에 뭐 한다? 하선 신고를 해. 자 물품 내릴게요라고 하선 신고를 합니다. 하선 신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어느 장소에 물품을 내릴지 이제 물품을 내리는지 이제 그 지정을 하게 돼요. 이 하선 장소를. 그렇죠? 그 다음에 물품을 여기다 두고 하선 장소에서 여기 있는 일반적인 보세 구역으로 이고 반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보세가 들어가니까 뭘 한다? 반입 신고를 하겠지.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반입 신고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입 신고하면은 창고에 반입이 되고 장치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수입 신고 수리가 된 다음에 이 물품은 나오죠. 내공품이니까 반출 신고를 하죠. 반출 신고. 그렇죠? 여기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 물품의 보세 구역이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딱 보니까 원산지가 안 되어 있어. 그다음에 이 물품이 뭐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다른 A라는 물품이 있고 B라는 물품이 이렇게 있다. 근데 얘는 그 포장을 뭡니까? 합병하고 싶어. 이해하고 얘 하나 이렇게 합병하고 싶고 이해하고 얘 하나 합병하고 싶어. 그러면 보수 작업을 신청해서 포장의 구분 분할 합병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 작업해서 이 물품을 반송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게 수입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수입도. 그다음에 이 보세구역에서 나는 이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이동하고 싶어. 우리 자가용 보세상고로 이동하고 싶어. 근데 뭐 한다? 보세 운송을 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적합 목록에 관련돼서 적합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전송이 되고 누가 전송을 하고 그렇죠? 이런 적합 목록에 보면은 물품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죠. 자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곡물 100만 톤. 너 맞네. 곡물 10,000톤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물품을 내릴 때도 곡물 10,000톤을 내리겠다. 그다음에 곡물 10,000톤이 반입됐다. 곡물 10,000톤이 이제 수입 신고 완료돼가지고 수리가 돼가지고 나간다. 이런 것들 반입 신고, 반출 신고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정보에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품의 이동이랑 그다음에 뭐가 달라붙어요? 정보의 이동이 달라붙어요. 왜냐면은 보세 화물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그 보류가 된 보호세 화물이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과 정보 이동이 같지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물품과 그 정보가 일치하는지 이러한 신고 등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운송 수단도 관리도 하게 되고 어떤 배에 실렸는지 이 물품이 그다음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보세 화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렇고 뭐 보수 작업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겸품 반출 작업 그다음에 폐기 등에 대한 작업 그죠? 멸실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총책을 받는 게 바로 보호세 화물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보호세 구역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보호세 구역을 거쳐가는 이런 보호세 화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보호세 화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뭐 보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요 세 번째 과목 파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과목 이름은 보호세 화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일단 항상 맨 처음에 이제 보호세 화물에 대한 관세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관세법에 있는 법령 시행규칙까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들이 나옵니다. 자, 보호세구역 장치 물품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세구역에 물품이 장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인화질 물질, 폭발성 물질 같은 경우는 장치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관련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장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화질, 폭발성 물질 그리고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 식물 같은 경우도 장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화질, 폭발성, 부패할 염려, 살아있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특수한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품의 장치입니다. 자,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 물품. 외국 물품도 아시고 내국 운송을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 물품 같은 건 뭡니까? 외국 무역선 길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내국 물품 실어 가지고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 무역 선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실었다? 내국 물품을 실은 겁니다. 내국 물품을 실은 거예요. 원래 뭐예요?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고 30일 이내 적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뭐다? 내국 물품이다. 만약에 내국 물품이 있는데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윙 하고 떠나. 뭐야? 수출이지. 이게 뭐다? 밀수출이다. 밀수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외국 무역선을 타고 윙 가서 여기다 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무역선기를 갖고 내국 물품 운송한다? 이거는 이제 내국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라는 내국 물품. 그러니까 내국 운송 신고라는 내국 물품은 세관에서 주의 깊게 보겠죠. 이거 정말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보겠죠. 자, 물품은 이제 물품에 대해서 한번 걸러줘요. 그래서 보호세구역에 아닌 장소에는 장치할 수가 없고 보호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호세구역 장치하니까 반입할 때 이 내국물품에 대해서 정보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대원칙입니다.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 같은 경우는 보호세구역에 장치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외국물품 또는 내국운송 신고를 하는 내국물품을 하더라도 숙후 재검화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 크기, 무게, 과다 등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다? 그 보호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고 장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숙후재 검화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장치 물품 멸실 신고입니다. 자, 물품 장치했는데 멸실이 됐어요. 멸실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로 발입정지죠, 원래는. 하여튼, 그래서 보호세구역 또는 보호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이랬어요. 선생님, 보호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어떻게 외국 장치가 수가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아까 두 번째. 그렇죠? 크기, 무게, 샬라샬라 그런 같은 경우는 세관장 허가를 받아서 보호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할 수가 있다. 자, 아무튼 보호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 신고. 아래 박스에 뭔지는 필요 없습니다. 멸실 신고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신고는 그 보관인의 운영인 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운영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멸실됐어. 화주는 보관료를 내고 물품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당연히 운영인이 보고해야지. 화주는 딴 데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재고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실과 똑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이러한 그 도난 또는 분실에 대한 그것들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면 또 팁을 하나 드릴까요? 공부가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멸실, 도난 분실 나오면은 뚜두두두두두 과세 물건 확정시키기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하고 생각합니다. 도난 분실된 때, 그죠? 그런 것들.
팁입니다. 팁. 자, 그다음에 물품 이상 신고입니다. 자, 보세고 또는 보세기 아닌 장소에 지는 부분에서 이상일 때에는 이상 사강 발생 보고라고 해요. 실무상 보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단해. 이렇게 필요 없어. 멸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도난분실, 그다음에 이상 상황 발생한 경우는 뭐다? 세관장한테 신고한다. 끝. 가만 써낸다. 자, 6번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크제 검화부에서 보다 크기, 무게, 기타 관한사로서 그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하니까 부족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보다 보세구역 장치를 해야 돼. 근데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예요. 그래서 크기, 무게, 가다 기타 사유로서 보세구역 장치 곤란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해주고 있다. 근데 다음번보다 허가면 허가. 허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세관은 채권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물품 딴 데 도망가면 어떡해? 그죠? 그때보다 그 담보 등을 제공받습니다. 자, 크기, 무게, 과다, 샬라샬라로서 장시하는 자는 세관장한테 뭐다? 허가입니다. 허가. 자, 그래서 이 신청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자, 세관장은 이러한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이게 중요하지.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야, 너 거기다가 그 보세고 장소에다가 그래 알았어. 그 물품 장치에 그 보세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치가 너무 그 물품이 크니까 장치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거기다가 일단 너가 이 물품을 몰래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담보 제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CCTV 하나 설치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가 있죠. 자, 4번. 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허가받는 경우에는 부담입니다. 계속 부담이에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18,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선박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 화재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한 건으로 할 수가 있다. 한 건. 동일 화주, 동일 장소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징수합니다. 18,000원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 지방단체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에 뭐 이상이 없죠. 자, 그래서 이게 국가 등이 하는 경우에는 뭐 국가 등한테 수수료 징수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징수해서 자기가 갖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장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등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허가 신청서 그 특허 수수료 냈다. 그리고 인지 붙이는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장치 허가 수수료를 일괄 고지도 할 수가 있네요. 한 번에. 됐습니다. 자, 이제 물품의 반입 반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보세구역은 반입 그리고 반출이야. 뭐다? 신고다. 신고입니다. 자, 보세구역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하는 자는 뭐다? 세관장한테 신고입니다. 이게 바로 반입 반출 신고예요. 자, 그래서 반입 신고는 아래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 보면은 화물에 대한 정보 등이 다 있죠. 그렇죠? BL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물품 포장 종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물 내가 그 보세구역 운영하는 자가 받은 유니패스에 있는 화물 정보랑 그리고 반입된 물품을 보니까 반입 신고를 했는데 현물하고 반입 그 예정 정보가 다르네. 보다 이상 신고하는 거지.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반출 신고도 합니다. 뭐 아래 뭘 신고하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세관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서 제출 면제하거나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 반출하는 것, 적합 목록, 보세운송 신고서, 내공물품 장기 신고서 등등을 제출해 반출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적합 목록 등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내공물품에 대해서 정보를 비치하고 반출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역시 신고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수입 신고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간단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항들을. 자, 이게 반입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 공무원이 참여될 수가 있고 공무원은 검사도 가능합니다. 다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관장은 보세구 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종류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관이 위탁한 건데, 그렇죠? 세관 공무원 따라야겠죠. 자, 근데 수입신고 수립 물품에 대한 반출입니다. 수입신고 수리되면 뭡니까? 외국 물품은 내국 물품이 되죠. 그럼 반출해야겠지. 다 반출하죠. 창고로 나가는데 수입신고 수리되면 바로 반출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창고를 납부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수입신고 수리비 좀 주고 창고업자한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이게 중요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A라는 창고가 있으면은 거기서 물품이 외국물품이 들어와 반입돼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이제 내공품 됐잖아요. 그럼 바로 빼죠. 근데 그 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예요? 보세구역 장치가 있었어요. 보면 다 1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치하지가 않죠. 왜냐면 그 계속 놔두면 창고료가 올라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수입 공수리는 바로바로 빼버리지. 근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물통량이 많은 이제 보세구역들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빨리빨리 빼라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이게 중요한 거지.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발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 장치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세구역 장치간 다 배웠죠? 장치간 불구하고 수리가 된 날로부터 외국물품이 내공물품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15일자. 다만 외국물품을 장시간 내에 병하게 되지 않다고 연장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15일이지만 예외적 연장도 가능하다. 거기까지. 그죠? 됐습니다. 자, 보세요.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수리 통관 실무,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까지 하니까 이제 용어들을 보면서 이제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실력을 쌓은 것이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밑줄 동그라미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는 그 보수 작업입니다. 보수 작업. 자, 보수 작업은 중요합니다. 보수 작업. 자, 이건 뜻대로 보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수. 자, 보면은 보세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외국물품이 들어옵니다. 외국물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외국물품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가기 위해서는 보수 작업, 그다음에 뭐 경품 진정화 작업, 뭐 해체 절단 등등인데 보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게 보수 작업이에요. 자, 보면은 보수 작업은 왜 일어나냐? 하나 예시를 보면은 여기 어떤 의류가 있습니다. 예시만 들었죠? 의류가 있는데 여기 이 의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에요. 근데 이 의류에 원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통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통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보수 작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따 그래서 또 더욱더 또 그 초기 프로세스도 보면은 자 볼게요. 완전 실무입니다. 실무인데 다 연관돼요. 그렇죠? 뭐 시험을 벗어나는 거는 얘기도 안 합니다. 자, 보면은 외국물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근데 외국물품이 들어오면은 이때 뭐가 잡힙니까? 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유니패스에 반입이 잡힙니다. 반입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어떡하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의류가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주한테 전화 넣으면은 혹시 이 물품 원산 표시 잘 되어 있나요? 이 화주가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 이 물품은 출자가 맞는 거예요. 숫자가 맞는 겁니다. 그럼 전화겠죠? 이 원산 표시 되어 있어요? 이러겠죠.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외무역 법령에 있는 원산이 표시 방법에 맞게 그런 사항들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PDF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자, 신용관사님, 이 물품에 대해서 그 수입 통관하기 전에 이 물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 법대로 잘 되어 있는지,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전, 수입 신고하기 전 사전 확인을 신청할게요 라고 해요. 사전 확인.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확인 신청을 하고 이제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내가 이 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이 물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랑 이제 보유사가 같이 들어가서 물품 봐요. 봅니다. 근데 보니까 원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되어 있지만 원산 표시가 우리나라 대외무역 법령에 따라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 안 되어 있으면 뭐다? 통관할 수가 없어요. 왜? 통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보면은 통관할 수가 있어요. 왜냐? PL, 페이퍼레스 수입 신고했는데 페이퍼레스다. 그러면 바로 수리가 되잖아요. 그럼 빼면 돼. 하지만 검사가 근데 만약에 검사 걸렸어. 검사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수입 신고했는데 검사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세공무원이 이거 물품 보러 갑니다. 보러 가요. 근데 딱 보니까 원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우리나라 대외무역 법령에 맞게 원산 표시가 그거에 맞게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뭐라 하냐? 자, 이거 왜 그러니? 처음 걸렸을 때는 뭐라 한다? 시정 조치입니다. 시정 조치. 이거 원산 표시 잘 좀 하세요. 작업하세요. 라고 하고 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신청을 해요.
보호수작업 신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걸린다. 다음 건에서 또 걸린다. 그러면 바로 물품 금액의 일정 프로의 일정의 과징금이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걸리고 두 번째부터 보다 과징금, 세 번째 과징금, 네 번째 과징금 계속 과징금 붙는 거예요. 과징금 계속 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걸리면은 이제 정보에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수입 다음 건에 대해서 수입 통과하죠. 검사에 걸릴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무지 높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정 이것도 나중에 당연히 과징금을 했으니까 보호작업 하겠죠. 시정조차 해가지고. 그죠? 하지만 이게 사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아직 수입 신고 전이니까 수입 신고하기 전에 이 원산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그래서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보수 작업에 대해서 세관한테 신청을 해요. 보호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보호 작업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관세가 하는 거예요. 보호 신청하고 세관에서 뭐 한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 보호 작업해. 라고. 그러면은 이 보호 작업에서 라벨이 있죠? 원산지가 적혀있는 라벨. 지금 뭐다? 내구물품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보호 작업을 탁 합니다. 봉제기로 팍 하고 뭐 있습니다. 보면은. 하여튼 승인을 받아서 해요. 그다음에 다 끝나죠? 그러면은 원칙은 세관 공무원이 와서 정말 이 물품이 보호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그렇죠? 하여튼 확인한다고 해요.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완료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세관장한테 완료 보고합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박음질 하는 곳이 없어? 그러면은 보호세구의 장소에서도 보호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호 작업은 뭐다? 승인이다. 승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작업은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산 표시가 안 돼, 피해로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반출이 됐어. 근데 이때 원산 표시가 잘 안 되게 걸리면 뭐다? 보호세구 반입 명령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장에 대한 구분, 포장 구분, 그다음에 그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그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선별, 구분, 분할, 합병,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호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물품에 대한 AHSK가 변동돼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보다 보수 작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이제 어떤 신발이 들어왔습니다. 신발 여기 박스에 몇 가지 카톤들이 들어가 있어.